네, 안녕하세요. 오늘 현대적인 추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허운이라고 합니다. 여기 부제로 제가 서비스 스타트업에서 머신러닝으로 문제 해결하기라는 부제를 달아봤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B2C 서비스 프로덕트를 운영하는 곳에서 머신러닝을 적용하는 거랑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서 머신러닝을 적용하는 게 살짝 괴리감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이전 직장에서 좀 연구소 성격의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B2C 서비스를 운영하는 프로덕트에 오다 보니까 머신러닝을 적용하는 게 좀 다른 부분이 있구나. 이거를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부제로 철하는 것까지 챙겨봤고요. 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저는 스타트업 라이너라는 곳에서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허운이라고 합니다. 라이너에 재직하기 이전에는 저 카카오브레인이라는 곳에서 자연어 처리 연구를 주로 했었고요. 현재는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라이너에서 추천 시스템, 자연어 처리 등의 태스크를 주로 보고 있어요. 먼저 오늘 추천 시스템 구축기를 알려드리려면 왜 라이너라는 스타트업에서 추천 시스템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라이너가 어떤 프로덕트인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뭐 라이너가 어떤 회사냐 하면 2015년 웹 파일러팅 유틸리티로 시작한 라이너는 뭐 이런 거 이렇게 말하는 사실 잘 모르고, 라이너는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제 왼쪽 그림처럼 브라우징 웹 브라우징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문장을 하이라이트하고 그 문장에 대한 나의 소감을 적고, 혹은 오른쪽에 이제 이미지처럼 내가 시청하고 있는 동영상에서 중요했던 타임스탬프를 기록하는 등의 이제 보편적으로 내가 그 브라우징 과정에서 겪었던 중요한 순간을 기록하는 이제 유틸리티 툴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틸리티 툴로 작용해서 얻어진 이런 중요한 그 순간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하고 싶냐라고 하면, 라이너의 미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더 빠르게 똑똑해질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 나가고 있어요. 그럼 이 미션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기술 스타트업과 서비스 기업에 조금 괴리가 생기는데, 서비스 프로덕트를 운영하는 곳에서는 대부분 이런 미션을 어떻게 풀 수 있냐고 정의를 하면은 어떻게든 반드시 기술로 풀어야 된다는 이런 마인드셋이 없는 거예요. 엄청난 사용자 경험이 되었든 압도적인 기술력이 되었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엇이든 되니까 우리 미션을 해결하자라는 스탠스가 보통 B2C 서비스 프로덕트를 운영하는 곳에서의 이제 마인드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사실 문제를 정의하면 머신러닝 엔지니어들이 이제 방황을 하기 쉽잖아요. 그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미션을 재정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재정의를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Help people get smarter faster with technology.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 팀을 운영하면서 저희만의 미션으로 다시 이제 서브 미션을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미션을 정의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라이너 데이터를 레버리지해서 사람들의 학습 여정을 시그널로 삼아서 더 똑똑해질수록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추천 엔진을 만들자라는 이런 저희의 그 태스크를 정의하게 됩니다. 이렇게 추천 시스템 V1 디자인을 하게 돼요. 이때는 저희한테 주어진 리소스가 백엔드 엔지니어 한 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는 사용자가 get smarter faster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추천 엔진을 구현한다라는 이제 문제를 이제 V1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추천 시스템을 여기서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가장 쉬운 베이스라인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콘텐츠 베이스드 필터링 기술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V1 당시에는 스타스페이스라는 이제 콘텐츠 기반 필터링을 주로 다뤘어요. 스타스페이스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나왔던 논문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맨 상단에 사용자가 있고 사용자가 클릭했던 다큐멘트들이 있죠. 사용자가 클릭했던 다큐멘트들은 보통 이제 포지티브 페어를 묶이게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클릭하지 않았던 콘텐츠는 네거티브 페어를 묶일 수 있는 이제 임플리시트한 피드백이 되겠죠.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이 사용자의 하이라이트 이력이 위처럼 있고, 사용자가 하이라이트하지 않고 다른 사용자들이 하이라이트해서 라이너라는 플랫폼에 적재된 이런 문서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묶일 수 있게 돼요. 동일한 사용자가 하이라이트했던 문서들에 대해서는 포지티브 페어로 이렇게 묶게 되고, 이 사용자가 하이라이트하지 않았지만 저 라이너 플랫폼에 적재된 이 문서들은 네거티브 페어로 묶어서 보통의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생각 가능하시겠지만 포지티브 페어 같은 경우는 뭐 라벨을 1로 부여하고 네거티브 페어는 라벨을 0으로 부여해서 학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이제 추론 레벨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어떤 문서를 하이라이트하게 되면은 그 하이라이트됐던 문서가 벡터라이즈가 되겠죠. 임베딩 모듈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임베딩 벡터가 보통 ANN 모듈이 뒤에 붙어 있을 텐데, ANN 모듈에 의해서 저희가 정했던 매트릭 L2 디스턴스 혹은 이제 다 프로덕트에 의해 가지고 거리가 가장 가까운 이런 문서들을 그 nearest neighbor라고 해서 추천하게 되는 구조로 설계가 됩니다. 저희가 얻은 첫 번째 아웃컴은 저희 첫 번째 내놨던 추천 피처예요. 보시면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합니다. 하이라이트를 하면은 우측 상단에 이 하이라이트와 유사한 콘텐츠들이 추천이 돼요. 이게 저희가 첫 번째로 라이너에 적용했던 추천 기술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되게 촌스럽고 UX도 되게 좀 자연스럽지 않은데 저희는 이거 보면서 효용이 느껴진다 생각했어요. 사용자들이 그 학습 여정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추천 기술이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1.5 버전을 디자인하게 돼요. 이때 제가 합류하게 돼요. 저는 백엔드 엔지니어가 아니고 ML 엔지니어인데 이때 제가 합류하게 됩니다. 요 시기에 저희가 정의한 이제 1.5 버전의 디자인의 문제는 사용자에게 고도화된 추천의 경험을 제공한다라는 문제로 이제 문제를 재정의하게 돼요. 제가 오자마자 한 게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스타스페이스, 뭐 패스트 텍스트, 워드투백 이런 것들은 대개 학습이 그 프롬 스크래치로 이루어지잖아요. 저희가 코포스로 주어주게 되면은 그 코포스에 있는 상관관계를 분석해가지고 이제 워드 임베딩이 나오게 되는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량이 충분하지 않으면은 임베딩 모듈이 잘 학습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임베딩 제가 오자마자 했던 일은 임베딩 모듈을 좀 안정적으로 성능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이제 프리트레인드 기반의 이런 트랜스포머 기반 PLM을 붙이는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리얼월드 데이터에는 이제 라벨링이 되게 불균형하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라이너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문제 세팅에서 이 사용자가 하이라이트했던 세션에서 인접했던 문서들을 이제 포지티브 샘플로 묶겠다. 그리고 사용자가 하이라이트하지 않은 문서 중에서 랜덤리 샘플링 해가지고 해당 문서를 네거티브 페어로 묶겠다. 이게 사실 어썸션이잖아요. 뭔가 그럴 것 같다는 어썸션이잖아요. 사실 세상에 있는 데이터가 그렇지가 않죠. 뭐 우리가 고양이인 걸 알면에도 불구하고 뭐 리얼 데이터에는 뭐 도구 등으로 잘못 라벨링 되는 경우가 되게 부지기수죠. 저희도 마찬가지죠. 동일한 사용자가 소비했다고 해서 반드시 포지티브 샘플일 수도 없죠. 왜냐하면 제가 딥러닝을 좋아한다고 해서 항상 딥러닝만 보고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제가 오늘 저녁에 뭐 술 약속 있으면은 뭐 강남 술 맛집 이런 것들도 이제 검색을 하게 될 텐데 그 문서들의 여정이 반드시 포지티브 페어는 아닐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딥러닝을 좋아했고 혹은 다른 사용자가 딥러닝을 좋아해서 그 사용자도 딥러닝 관련된 컨텐츠를 소비했는데 또 마침 랜덤리 샘플됐던 문서가 그분의 문서가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 네거티브 샘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근데 그런 것들을 모두 걸러낼 수 없기 때문에 보통 라벨 스무딩 같은 걸로 대체를 많이 하죠. 그래서 코드 레벨에서 보면은 여기 라벨 이 포지티브 샘플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포지티브 샘플이라고 이제 간주할 수 없다. 그래서 1.0의 라벨을 함부로 붙이지 않겠다라는 이제 조금 스무딩된 전략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0.8을 준다든지 네거티브 페어도 이게 반드시 네거티브 페어라고 우리가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0.0이 아닌 0.15를 준다든지 이런 식의 라벨 스무딩 방식을 적용했을 때 실제로 저희 CTL이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그 캔디데이트 제너레이터 레벨에서 기존의 콘텐츠 베이스드 필터링 방식만 적용되었던 부분에서 다른 캔디데이트 제너레이터도 여러 갈래로 이제 더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내부적 목소리가 있었고 저희는 저희가 라이너가 핀터레스트 모델을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해요. 핀터레스트가 다들 아시다시피 추천에 있어서 인더스트리 레벨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여태까지 성과를 입증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핀터레스트에 이제 레퍼런스 굉장히 많이 참조하는데 2017년에 핀터레스트가 픽시라는 논문을 냈어요. 핀터레스트는 그 사용자가 그 저장할 수 있는 그리고 핀이 저장되는 보드 이 레벨로 이제 보통의 오브젝트 레벨이 정의가 되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아래쪽 사각형이 보드예요. 그리고 위에 서클이 핀인데 핀에서 보드에서 핀으로 이런 식으로 랜덤리 워크하고 다니다 보면은 이 노드들에 대한 비즈 카운트가 계속해서 증가할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워크가 다 돌았을 때 가장 많이 방문됐던 노드가 이 시작점이랑 유사했던 콘텐츠일 것이다라는 가정이에요. 이것도 가정인데 이 모델이 데이터가 좋으면은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그래서 핀터레스트는 아직까지도 픽시를 메인 캔디데이트 제너레이터로 쓰고 있고요. 저희도 이 방식을 라이너 데이터에 적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게 저희 데이터 구조예요. 그 좌측의 맨 첫 번째 칼럼이 사용자 아이디고요. 두 번째 칼럼이 컨텐츠 아이디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측이 이 해당 사용자의 컨트리 코드예요. 그래서 코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스텝이 있고요. 스텝만큼 랜덤리 이제 유저 컨텐츠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걸어다니다 보면은 결국에 노드의 카운트가 최종적으로 나오게 될 거고 비즈 카운트 순으로 이제 내림차순 정렬을 했을 때 상위 n개 컨텐츠를 추천하게 되면은 이게 랜덤워크 기반의 추천이 되겠죠. 저희는 랜덤워크 기반의 추천을 적용하면서 캔디데이트 제너레이터를 수를 이제 2개로 늘렸어요. 이 시기에. 그 추천 시스템이 사실은 되게 뭐라고 하죠? 수많은 함수들이 다 호출이에요. 호출. 그래서 이 추천을 위해서 사용자 피처를 수출하고
그리고 피처를 넣어서 캔디데이트 제너럴한테 추천 목록 좀 반환해줘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추천 목록들이 다 반환되었을 때 추천 목록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줄을 세워줘라는 랭커한테 보내게 되고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이 추천 시스템 자체가 수많은 호출을 필연적으로 수반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작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파이썬이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IO 기반 작업에 되게 특화된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파이썬 기반으로 작성됐던 모듈들을 다 걷어내고 고랭 기반의 이제 MSA를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적용하게 돼요. 그래서 통신 작업들을 다 고루틴으로 대체를 해서 통신 작업들을 쉽게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변경을 했고요. 고 언어가 추천 시스템 구축할 때 정말 좋은 언어인 것 같아요.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고도화된 추천 엔진이 나오고 나서 실질적으로 저희 동료들이 추천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다. 이제는 서비스 레벨이 프로덕셔나이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평들을 공통적으로 내주셨고, 요때 증명을 하면서 저희가 지면을 굉장히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이제 앱인데, 요 앱을 사실 이제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되게 많이 갈등을 겪었어요. 갈등이라기보다 좋은 갈등이죠. 프로덕트 디자이너는 퀄리티가 안 나오니까 홈탭을 내줄 수 없다. 저희는 우리 개선 중이니까 홈탭을 달라라고 계속 이제 하다가 결국에는 다른 팁에 있는 콘텐츠들보다 저희 추천 콘텐츠가 CTR에서 잘 나오고 리텐션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제 기술이라는 게 데이터로 증명이 돼서 앱에서는 이제 홈탭을 얻게 됐고, 웹에서는 저희가 크롬 뉴 탭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탭을 열 때마다 저희 추천된 목록이 반환되는 이런 지면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제 라이너에 와가지고 추천 엔진을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이게 진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완성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거든요. 이게 왜인지 근데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들이 뭘 모르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말 있잖아요. 제가 딱 이때 그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귀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게 엔비디아 AI에서 이번 올드리치라는 사람이 레커멘더리 시스템 not just recommender models라는 이런 아티클을 냈어요. 이게 한 1년인가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간단해요. 요 왼쪽에 제가 요 왼쪽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구분을 해보면은 제가 캔디데이트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추천 엔진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고, 추천 시스템 관점에서 어떤 모듈들 혹은 컴포넌트들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고려를 더 많이 안 해봤던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우측에 투두 리스트들이 훨씬 많았는데 되게 갇힌 채로 사고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더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얻게 돼요. 그렇게 추천 시스템 V2를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제가 제 지인분을 모셔가지고 데이터 엔지니어가 생겼어요. ML 엔지니어가 돼보시면 알겠지만 데이터 엔지니어가 있냐 없냐가 ML이가 할 수 있는 역할의 스코프가 엄청나게 달라지거든요. 저 데이터 엔지니어가 오셔서 할 수 있는 일이 엄청 많아졌어요. 이때 저희가 정의한 문제가 추천 엔진을 넘어서 추천 시스템을 구축하자. 저희가 봤던 요 아키텍처 레퍼런스는 삼아가지고 디바이드 앤 컨커를 시작하게 돼요. 우리가 리트리버블 모델은 어느 정도 완성된 것 같다. 완성된 건 아니고 리트리버블 모델은 어느 정도 갖춘 것 같고, 이제 필터링 모듈을 한번 갖춰보자 라고 해서 필터링은 지금 여러분 떠오르시기에 필터링을 어떤 걸 필터링하는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좀 다양한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필터링은 사용자가 이미 추천 엔진에 의해서 추천되어서 소비했던 컨텐츠는 다시 추천되면 안 된다라는 가정을 풀 수 있는 필터링 엔진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자가 이미 소비했던 아이템을 다시 추천할 수 없도록, 추천되지 않도록 필터 아웃을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은 그냥 진짜 나이브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레디스 램 엄청 크게 올려가지고 사용자 아이템 쌍으로 다 캐싱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그게 사실 안 되겠죠. 엄청나게 램이 엄청 비싼 자원이고 인터랙션 데이터들이 거의 수십억 건이 다를 텐데 램에 다 넣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레디스, 그러니까 일반적인 해시보다 더 나은 데이터 스트럭처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블룸 필터를 적용해요. 저희가 뭐 블룸 필터를 막 이노베이티브하게 적용한 건 아니고, 사실 이 그림도 보면은 아래쪽에 빌드 블룸 필터스라는 요 문구가 보이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블룸 필터를 쓰는 게 당연한 그런 그림이더라고요. 블룸 필터는 원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확률적 자료 구조예요. 확률적. 왜 확률적이냐라고 하면은 이미 등록됐던 원소가 등록되지 않았다고는 말을 못해요. 근데 한 번 더 등록되지 않은 원소가 등록되었다고 할 수는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용자가 이미 하이라이트했거나 혹은 클릭했던 문서는 블룸 필터가 얘 무조건 이거 소비했어라고 말을 해주지만, 사용자가 아직 인터랙션을 가져가지 않은 새로운 문서를 인터랙션을 가져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랙션이 있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트레이드 오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프레시전과 리콜의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데 이게 그 UX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되게 당연한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그 사용자가 어제 우리 앱에 들어와 가지고 어떤 컨텐츠를 소비를 했어요. 다음 날 들어왔는데 똑같은 컨텐츠가 또 추천이 돼요. 요거는 UX가 굉장히 안 좋아지잖아요. 근데 사용자가 다음 날 이제 앱에 들어왔는데 나한테 요 컨텐츠가 왜 추천이 안 되지라는 생각은 할 수가 없잖아요. 보통 이미 추천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트레이드 오프를 고려했을 때 이미 소비했던 콘텐츠를 확실하게 필터아웃 해주면서 그 메모리 면에서 에피션트한 블룸 필터를 쓰는 게 저희 이제 디자인에서 맞는 초이스인 거죠. 이게 얼마나 에피션트하냐 하면은 그 블룸 필터를 계산하는 식이 있어요. 이 오른쪽 그림처럼 보통 하나의 이제 스트링이 여러 가지 해시 펑션에 따라서 해시 값이 나오게 되고 이 해시 값을 비트에 이제 마스킹을 해주면서 등록이 되는 구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대략적으로 등록하고 싶은 아이템 개수 그리고 false positive rate 그런 것들을 설정하게 되면은 너는 대략적으로 해시 펑션을 K개 사용해야 되고 비트 수들은 이 정도 나올 거야라는 것들이 어프로시메이트하게 이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제 에피션트하냐 하면은 1억 건의 인터랙션을 false positive rate를 0.000001%라고 가정을 했을 때 286 메가바이트의 커버를 할 수 있는 이런 되게 저렴한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가 블룸 필터를 적용하게 되면서 이 왼쪽 위에 그림처럼 이 제너레이트 키, 유저 아이디랑 다큐멘트 아이디를 가지고 그 해시 펑션에 들어가게 될 이제 스트링 키를 만들게 되고 등록이 실제로 되고요. 이게 저희 추천되는 API인데 마지막으로 사용자에게 추천되기 전에 블룸 필터에서 체크를 해요. 이 리저트 다큐멘트 돌면서 사용자가 인터랙션 가져갔는지 한번 체크해줘. 그래서 레지스터 됐으면은 얘네들은 걸러지는 방식으로 필터아웃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다음에 디바이드 컨커의 대상은 랭킹 모듈인데, 랭킹 모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되게 빈약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많지가 않긴 해요. 그래도 뭘 했는지는 말씀드리자면 보통 지금 다들 랭킹이나 리랭커 다 뉴럴 기반의 랭커를 쓰는데 저희가 뉴럴 기반 랭커를 아직 붙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진이 여러 개가 발생했으면은 서로 다른 엔진 A는 문서 1번이 문서 A가 그 릴리번스 스코어가 가장 높다고 판단할 수 있고 엔진 C는 그 문서 C가 랭크가 가장 높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듈마다 당연히 그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 그러면 얘네 서로 다른 그 소리 없는 아웃선을 하고 있는데 어떤 문서가 진짜 1등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어그리게이트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 어그리게이트를 해주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그 검색 시스템에서 레시프레커 랭킹 퓨전이라는 그 랭크 알고리즘을 주로 써요.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면은 그 엔진 A, B, C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엔진들에 대해서 이 모델들에 대한 가중치를 사람이 판단해서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 가중치가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 가중치와 랭크에 따른 이 스코어들이 하나하나 매핑이 되고 이걸 다 더해 주면은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A가 1등이야, 뭐 B가 2등이야, J가 3등이야 이런 식으로 어그리게이트 앤 랭크가 되는 구조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은 RRF를 구성해서 그 어그리게이트 펑션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리트리벌도 기존의 컨텐츠 베이스드 필터링 그리고 그 픽시 기반의 랜덤워크 알고리즘 두 개를 이제 구축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추천 시스템 잘 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얘네는 왜 협업 필터링은 안 써?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협업 필터링을 저희가 쓰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웹에서 발생하는 인터랙션을 가지고 추천 모델링 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데이터가 굉장히 스파르스합니다. 우리가 추천 아이템 개수를 제한을 하고 푸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여정을 떠나면서 발생시키는 인터랙티드된 다큐먼트가 우리가 생판 처음 보는 것들이 계속 인입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스파르스해서 CF를 구축하는 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래도 완전 놓진 않고 저희 VA나 메타패스토백 같은 모듈들 붙이면서 사용자 인터랙션 기반의 추천을 하는 CF 모델도 이 시기에 붙일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이렇게 한번 구축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블룸 필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자 인터랙션이 계속해서 등록돼서 인터랙티드된 컨텐츠가 다시 등장하지 않도록 필터아웃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럼 블룸 필터도 계속 업데이트 해줘야 되고 랜덤워크 그래프도 계속 재빌드 해줘야 되고 새로 등록된 추천 문서도 얘는 추천 가능해라는 후보군 등록도 해줘야 되고, CF 기반 모델은 당연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테일해지기 때문에 재학습도 해줘야겠죠. 자동화 가는 모든 로직은 저희 Airflow로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 실제 대그들인데 실패도 되게 많이 하죠. 실패하면 안 되는데 그 자동화 가능 로직 이런 것들이 데이터 엔지니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MLE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더 많아지냐 없냐 적어지냐 이런 것들을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얘기인데, 데이터 엔지니어 분이 오심에 따라서 이런 자동화까지 저희가 챙길 수 있게 됐다 이 시기에.
실제 이때 V2의 아웃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트리블 모델이 기존의 트랜스포머 기반의 그 컨텐츠 베이스드 필터링만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 픽시 그리고 VA, 메타베스트백 이런 것들이 갖출 수 있게 됐고, 필터링도 볼륨 필터 기반의 이제 인터랙션을 필터아웃 해줄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추가됐다. 그 랭킹도 좀 아직 부족하긴 하지만 RRF 펑션을 붙이면서 어그리게이션을 해줄 수 있는 레이어가 하나 추가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ML 쪽에서 열심히 하면서 그 팀적으로도 스킬이 많이 되고 있어요. 최초에는 백엔드 엔지니어 한 명이었고, 그 다음에 백엔드 엔지니어 ML이 한 명, 그 다음 데이터 엔지니어. 지금은 이제 ML이가 한 명 더 오셨고, 그 리서치 인턴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시퀀셜 레커멘드 쪽이나 이제 ML 기반 랭킹 모델, 뉴럴 랭커가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뉴럴 랭커 쪽 챙기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근데 추천만 하는 곳은 아니에요. 추천은 그냥 사용자에게 효용을 즉각적으로 줄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침 첫 번째로 태핑을 했던 기술이고, 이제 개인화된 문서를 추천을 해줄 수 있으면은 요 소비를 단축시켜주고 싶은 게 저희의 목표였잖아요. 게스마터 페스터 해지려면은 그냥 컨텐츠를 무작정 넣어주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추천됐던 컨텐츠를 빠르게 소비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말이 길은데 그냥 요약을 하고 있다. 요약도 열심히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입력 들어가면은 컨텐츠 좀 짧게 만들어줘서 빠르게 보고 나가라 하는 것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전에 그 발표 시작하기 앞서서 서비스 스타트업에서 머신러닝을 하는 게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무리 멘트가 그런 부분으로 좀 작성했는데, 마무리해 보면 이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은 아니고 done is better than perfect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머신러닝 엔지니어 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데이 원부터 퍼펙트한 아키텍처를 구축을 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완벽한 걸 좋으니까. 근데 그 서비스 프로덕트, 그 B2C 프로덕트를 만드는 서비스 스타트업에서는 그게 되게 어려워요. ML 쪽이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것들을 실제 우리 서비스에 어떻게 효용을 줄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증명하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원부터 퍼펙트한 아키텍처를 구축하려는 노력보다 저는 done is better than perfect라는 기조로 많이 팀원들이랑 일을 하고 있는데, 그 above the spiral 말이 있어요. 이게 커밋이 있고 do를 하고 런을 하고 그다음 커밋을 하고 do하고 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선형으로 이제 커져가는 그런 이제 프레임워크인데, 커밋이 없으면 체인지도 없고 체인지가 없으면 발전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이비 스텝이라도 앞으로 계속 나가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서비스 스타트업에서는 되게 중요하더라라는 게 저희 레슨런이어서 공유를 드리고 싶었고요. 이런 거 문제정의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를 보시려면은 디자인 초이스, 디자인 닥스라는 이런 키워드로 서치를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아티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그 팀원들이랑 함께 같은 문제를 풀고 있다는 믿음을 조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가 미션이 동일하지만 그 미션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거든요. 엄청난 사용자 경험으로 풀 수도 있고 압도적인 기술력을 풀 수도 있고 둘의 조합일 수도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엇이든 되니까 우리 미션을 풀자잖아요. 그래서 자칫하면은 그냥 ML 엔지니어들이 우리는 기술력에 몰빵할 거야 하면서 되게 프로덕트랑 단절된 상태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굉장히 지양돼야 되는 포인트예요. 저도 실제로 매일 아침에 출근을 하면은 정량적 CTR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매일 아침 체크를 해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팀원들한테 님들 그 추천은 홈탭 캡처 좀 해서 보여주세요 하고 제가 이렇게 맨날 닥달을 하거든요. 정성적 결과랑 피드백을 받기 위한 노력을 ML 엔지니어가 계속 보여줘야지 ML 엔지니어들이 우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이어나가고 있구나 라는 믿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감동적인 제가 캡처하면서도 감동을 받았는데, 제가 이 캡처 좀 해달라고 하면 팀원들이 캡처를 이렇게 다 해줘요. 이렇게 나 홈탭에 이런 거 추천했는데 좀 이상한 것 같다. 요즘 퀄리티 괜찮아진 것 같다.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해줘서 피드백도 잘 해주니까 보통 서비스 스타트업들이 같은 문제를 풀고서 하는 얼라이먼트가 잘 되면은 기술뿐만 아니라 이렇게 UX도 같이 챙기고 우리 같은 문제 풀고 있다라는 이런 기조로 일을 하게 되니까 이런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 발표를 끝내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제 발표를 들으시면서 이 미션을 풀어나가고 싶으신 분 생각이 드셨다면은 이 QR 코드가 저희 채용 공고가 있는 장표거든요. 관심 있으시면은 이 채용 공고 이거 지금 카메라 드셔가지고 맞추면은 바로 나와요. 안 보셔도 되는데 이거 마무리로 하고 그 발표는 마치도록 할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발표 잘 들었고요. 네. 지금 보니까 그 픽스 같은 것도 다 그렇고 컨텐츠랑 그 컨텐츠의 내용이랑 그 페이지에 들어갔는지 나왔는지 이것만 보시는 것 같은데요. 리트리버 모델에서 네네. 그 어떤 유저가 그 컨텐츠 양에 대비해서 몇 분간 거기에 머물렸냐가 사실 저는 되게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 정보가 들어가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엄청 좋은 질문이고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면은 저희가 플랫폼이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첫 번째로 하이라이트 브라우징 과정에서 하이라이트를 하는 플랫폼은 브라우저 익스텐션이에요. 그래말리 같은 거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은데 그래말리 같이 이 크롬에 붙어가지고 작동을 하는 플랫폼에서는 말씀해주신 체류 시간을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떤 탭에 들어갔을 때 이 탭에 30초를 머문 건지 아니면 탭을 왔다 갔다 했는 30초가 된 건지가 측정하기 어려워서 그 부분은 저희한테 약간 퓨처워크로 남아 있고 앱에서는 말씀해주신 체류 시간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